네, 오늘의 섹터 이야기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두 종목만 독주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소재 관련주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후성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고 오히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가지고 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5G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섹터와 종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다 전기 전자 쪽으로 들어왔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 IT 반도체, 특히 반도체 쪽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5G 섹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에 주목하자라고 했었는데, 역시 반도체가 지금 빠르게 반도체 그 일본의 규제에 따른 그 반도체 가격 동향이 조금 움직임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하반기 그동안 그 반도체 섹터의 업황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더 두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좀 몰리고 있죠. 그러면서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장중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장 마감에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종목에 관련해서는 조금 기술적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술적 그 분석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굉장히 작년 1년 동안 뚫지 못했던, 그렇죠? 예, 올 1년 동안 이제 상반기 동안 뚫지 못했던 상단 부분 47,000원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을 거의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그 작년에 크게 밀리면서 이제 37,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최근 올해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고점 대비해서도 살짝 터치를 했지만은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47,600원, 그죠? 예, 48,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조금 더 5만 원 부근까지도 노려보면서 수익을 좀 더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일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좀 분할 수익 대응 하시면서 다시 한번 현금 확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두 종목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와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도 전고점이었던 81,000원, 82,000원 부근까지 거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제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 두 종목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에 통과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은 2016년과 같은 진짜 장기 레이스 대세 상승으로 가는 추세 상승은 아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신규로 지금 매수해볼까 이러신 분들은 조금 차만 내시고 좀 더 관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갈림길에 있는 변곡점에 위치해 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보유자분들만 분할로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많이 오르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갈 것인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제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소재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강했잖아요. 소재주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후성이 10%가 넘게 떨어졌었고 솔브레인은 주춤하더니 다시 또 위로 올라왔습니다. 좀 이제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앵커님께서 그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소재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일본 규제에 대한 그 반사 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수급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순환매 차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길목을 지키는 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또 뭐 약간의 악재가 좀 있었죠. 뭐 그 관련 그 임원들이 주식을 이제 내다 팔면서 뭐 이렇게 급락이 또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에서의 보고서가 좀 그 액체 그 브라스토를 생산하기 때문에 큰 관련이 없다라는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락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공장 증설에 대한 올해 또 연말 가동하겠다라는 그런 호재들이 좀 나오면서 또 장중에 뭐 26%, 뭐 25%까지 급등하다가 또 뭐 20% 이상 밀려버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소재 관련주 중에서 기존의 세 가지 일본에서 지금 세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규제하는 종목들은 이미 한 번씩 그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오히려 지금 다른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어떤 반사 수혜 기대감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오늘 또 상한가에 진입했던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또다시 어떤 그 대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뭐 상한가까지 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또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그 포토레지스트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소재 개발이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호재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가스를 생산하는 것 때문에 또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급등한 이후에 추격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다만 어떤 그런 지금 확산 그 소재 관련해서 그 품목이 확산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은 상당히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수급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차분한 매매가 필요하지 않겠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반도체 소재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이 많이 뜬 종목을 따라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쪽으로 좀 수혜가 확산될 수 있는 섹터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도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이 반도체 소재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좀 반도체 장비주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네, 반도체 장비주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리포트 돋보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렸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하반기 OLED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디스플레이 장비나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또 삼성에서도 열처리 그 공정에 대한 신기술 개발에 따른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접근한다면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이제는 실적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했는데 장비주들이 좀 최근에 그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뭐 텍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오늘 제가 한 종목 소개해드릴 종목 중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또 3조 원을 발표했죠. 투자 발표를. 그리고 대형 OLED 패널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STI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STI. 예. 오늘 상당히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잠깐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장대 양봉을 세워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종목으로서 월봉상 보시면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조금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그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턴해주고 있는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트렌드에 맞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또 사상 최고가 달성했던 5G 섹터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OE솔루션, KMW 비롯해서 뭐 전파기지국, 에이스테크까지 모두 오늘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단기 조정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추세가 약간 바뀌는 걸까요? 일단 5G 섹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대장주를 일단 필두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주, 즉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실적을 수반하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들 KMW와 OE솔루션 이 두 종목의 흐름만 체크하셔도 나머지 종목은 안 봐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이 가게 된다면 나머지 종목들도 어느 정도 따라올 것이고요. 만약 이 두 종목이 못 간다면 다른 종목은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더 많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두 종목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KMW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51,900원이라는 고점, 사상 최고가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밀리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OE솔루션도 마찬가지로 KMW와 거의 유사한 형태지만은 OE솔루션은 조금 더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한번 고점을 찍고 KMW보다 조금 더 약한 한 번 더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원인은 결국은 수급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아까 잠깐 장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현재 1조 원 넘게 최근 들어서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그동안 잘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받쳐왔던 시장을 이기는 그리고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이런 KMW라든가 OE솔루션들이 차익 매물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이제는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조금 생각보다는 길게 가격과 기간에 있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대응에 대한 반드시 현금화 전략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